안녕하십니까. 우리 오늘 7월 3일 토요일 아침 일찍 경륜과 세상 읽기 우리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벌써 우리가 작년 12월 10일부터 올리기 시작한 이 하나님 경륜 가운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보통 말로 정세에 대해서 우리 쭉 얘기한 지 오늘이 50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로다 우리가 해석한 게 근현대사죠. 그렇죠? 처음에는 정세 분석, 정세 흐름, 그 다음 근현대사. 오늘 10번째 시간입니다. 거듭 반복되지만 그동안 쭉 쉬운 번째 한 것을 다시 한번 종합하면서 현재 돌아가는 걸 또 잠깐 언급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진영놀이, 우리 양진영 알지 않습니까? 국내, 국외로 벌어지는 일들, 진보니, 보수니, 공산당이니, 이 자본주의니, 그런 내용들을 두 쪽으로 양진영을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놀이라는 건 대부분 모든 세상 사람들을 개돼지로 취급하면서 양쪽의 소수들이 무한 꽃놀이패로 장난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매트릭스에 빠져서 세뇌가 돼가지고 서로 그냥 극단적으로 겉으로 막 싸우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짜고치는 고스톱이 있다든가 하는 그런 걸 우리가 상식으로 깨달아야 돼요. 그걸 상식으로 깨달으려면 역사를 깨달아야 돼요. 역사. 이것도 깨닫지 못하게 역사를 각색했잖아요. 각색. 넣고 빼고 속이고. 그리고 이제 이게 되게 우리 쪽 동아시아 중심한 것을 보면 이제 되게 19세기, 20세기, 지금이 21세기 초 아닙니까? 19세기 말, 20세기 초, 이걸 굉장히 잘 알아야 돼요. 19세기 말, 20세기 초 우리나라가 다 없어지면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 와중에 벌어진 게 일제가 우리를 식민지 삼은 것과 해방 전국 5년간 문제,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경인난에 벌어진 이 전쟁에 대한 해석, 전쟁의 그 뜻, 그런 것들을 알아야 현대를 볼 수 있어요. 현대, 지금을 보는 눈이 전문가가 아니라도 큰 흐름으로 상식으로 이것을 똑바로 알게 됩니다. 그래야 인생이 쪽박이 나는 것이 아니고 또 자칫 잘못 판단해서 인생을 망치는 짓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근데 이건 전문가도 많다고 하고 어떤 책이나 어떤 유튜버는 베스트셀러라고 하고 수십만 수백만이 그 동영상을 시청한다고 하는데 다 부분으로 치우친 진영놀이에 속해요. 99%. 그렇게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그걸 그렇게 분별하지 못하는 건 이쪽 진영이든 저쪽 진영이든 여든 야든 진보든 보수든 좌든 우든 미국 편이건 소련 편이건 대한민국 편이건 북한 편이건 주사파건 태극기부대건 다 양쪽에 빠져가지고 혹세무민하고 스스로들 속아서 허우적거리는 것을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이 통일 대박이라고 했잖아요. 과연 이게 국내용 표현인가? 국제 표현인가? 심부름한 얘기가 정말 개인의 어떤 그 분명한 그 정치 철학 또는 우리 배달결에 대한 인식이 있어서 이런 말을 과연 했는가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말 한마디, 어떤 사건에 대한 해석, 나아가 그를 근거로 한 처신, 그런 면들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근현대사라고 제가 거창한 제목을 붙였고 역사에 대한 얘기도 상론하지 않고 또 쭉 쉬운 가지를 우리가 다 시청하신 분은 느끼겠지만 제가 그냥 제목만 나열하고 큰 것들만 살짝 건드리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왜? 자세히 말할 시간이 없는 게 하나가 있고 또 아직 계속 역사는 진행되기 때문에 과거사도 과거사로 볼 수 없고 미래사도 미래로 볼 수가 없고 지금의 처지에서 우리가 다 관장한다는 생각 때문에 사람마다 이해 타산이 다 제가끔이기 때문에
조심하는 거예요. 지난날 해석에 대한 것도 그렇고 지금 벌어지는 모든 국내 국외 사태도 그렇고 또 전망을 하기란 더 조심스러운 거예요. 되게 우리 보통 사이비들이 선무당들이 앞날에 대해서 점치고 뻥치면서 그런 사기들을 많이 치지 않습니까? 안 맞으면 뭐 정세가 어떻게 바뀌어서 그랬다고 다 오리발 내밀 수 있는 밑구녕들을 다 만들어 놓는 것이 말쟁이들 아주 고등 사기꾼의 말가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널려 있기 때문에 가장 못 믿을 사람이 사람의 사람 자체예요. 성경에선 거짓말쟁이여 살인자라고 분명히 말을 선언했어요. 만물마다 거짓되고 부패하는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선을 좋은 일을 행하는 자 한 명도 없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걸 대전제해 놓고 정말 신자라면 신자가 아닐지라도 바른 상식과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잘 통찰을 해나가야 뜻깊은 짧은 삶을 이 땅에 발을 디디는 동안 해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거 제가 잘못해가지고 올린 그 동영상들이 다 날아간 것 같습니다. 이게 옮기려고 했는데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 경륜과 세상 읽기도 옛날 거 다시 몇 개씩 이제 올리고 있어요. 요즘에 하루 한 개씩 낮 시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되도록 장치를 해놨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잘 보시고 저는 그냥 조금 문제만 제기하니까 그 수많은 책, 수많은 자료를 잘 선별하셔서 자기 어떤 사고이나 자기 어떤 인생관을 고정하시지 말고 우리가 다 모른다. 아는 만큼 알아야 될 게 더 많아진다. 내가 그동안은 조금 아는 것 같지만 야 내가 참 크게 잘못할 뻔했구나. 그렇게 우리가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특히 신자라면 더 해야 돼요. 한국 종교인들 특히 신자들은 극단이고 한쪽 진영에 쏠려가지고 아주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들을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저지를 수 있어요. 지금 그 시간에 150년, 250년 지난 사실을 찾아야 됩니다. 언제부터 이 종교가 세상 말로 서양 종교가 특히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근세 어떻게 우리나라를 좋은 일 한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있지만 궁극으로 이렇게 망치는 일들을 많이 했는가? 특히 이걸 가지고 이제 한쪽에선 종교를 이용하고 한쪽에선 종교를 핍박하고 이런 그 진영놀이는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너무나 또 딴 말을 많이 했죠. 지금 우리 아주 중요한 것이 지금 연방 문제가 노골적으로 거론은 하지 않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낮은 단계 연방을 실천하겠다 선언했어요. 그걸 지금 최근 들어서 막 그냥 마구 딴 나라 가서도 발언하고 하는 것들이 이게 다 무엇으로 이루어지냐면 배달결의 이거 통일이에요. 통일. 이게 세계랑 관련돼 있어요. 요 얘기예요. 최근 보니까 뭐 이제 막 나 이제 대통령 하고 싶다는 사람이 2명 나타났어요. 윤 아무개랑 이 아무개 2명인데 둘이 아주 닮은 꼴도 있고 상극을 자처하고 있고 벌써 이제 한쪽은 막 비리들 식구들의 비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뭐 미군 철수하겠다 뭐 이런 그 말을 선언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차별화시키면서 지금 문재인 정부를 완전히 대미를 장식하겠다 하고 이제 또 선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오늘 할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한 건 모르지만 민주노총이라고 하는 140만 노조원을 거느린 우리 한국의 아주 가장 입김이 강한 세력으로 등장했어요. 단순히 어떤 일꾼들, 노동자들의 권익만 위하는 것이 아니고 이 연방 통일 사업의 총대를 맨 듯한 그런 발언들을 과감하게 하고 있어요. 오늘 여의도에 이제 10,000명 집회를 한다고 했는데 하는지 모르겠네요. 이걸 하고 이제 11월 초에 지금 3일 정도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완전히 한국을 완전히 새로운 나라로 대전환을 시켜버리겠다. 뭐 몇 가지 이제 그 개선할 조항들을 내걸고 이제 이런 일이 벌어져요. 다른 쪽에서는 또 이제 태극기 부대 이제 하다가 정치 한계를 이제 절감하니까
어떤 당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죠? 당을 만들어 가지고 또 완전히 8.15에 완전히 이 정부를 다 뒤집어 엎고 정통성을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이승만, 박정일, 내세훈 이런 지금 두 진영, 기역 진영과 니은 진영이 지금 이 한쪽엔 여가 있고 한쪽엔 야가 있잖아요. 이러한 대리전이 우리 지금 이제 벌써 7월 달 들어섰으니 7월, 8월, 그다음 뭐 10월, 11월 이 시민전쟁이 벌어지면서 내년 3월 9일과 그 이후를 겨냥하는 거예요. 이게 과연 남쪽만의 이 문제고 남북 통일만의 이 문제겠는가? 예, 세계 문제. 지금 세계를 보면 세계 지도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압축하면 이렇게 압축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딱 보면 이제 이 정세를 좀 이제 이렇게 눈길을 끄는 게 미국, 러시아, 중공, 일본은 조금 요즘 이제 기가 죽어 있고, 그다음 이쪽에 중동의 이스라엘, 여기 이제 이란, 그다음 여기 이제 영국은 뭐 늘 이제 그러나 그다음 이쪽에 이제 유로, 그다음 저 신종 분쟁 지역 같으면 여기 크림반도 요거 크림반도를 놓고 이 러시아가 이쪽 우크라이나랑 지금 대결 구도하는데 이거 뒤에는 이제 나토, 유로, 영국 이쪽 미국 있어서 여기 지금 이른바 이걸 전 좋아하는 말을 아니지만 한반도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요 한반도만큼 여기 크림반도 요 두 지역. 그다음 여기 이제 중국 문제를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그 대만권 있잖아요. 그렇죠? 요 건, 남북권, 이 건 크게 이제 그다음에 이쪽에 이스라엘과 이란 건 하나, 둘, 셋, 넷. 그렇죠? 그에 뭐 또 이제 이쪽에 뭐 여기 뭐 이 잘잘한 것들이 있어요. 여기 이제 예멘 건 이건 큰 변수는 아니에요. 근데 여기 시리아 건은 다 이제 이스라엘, 이란전 이렇게 네 다섯 군데에서 벌어지는 게 있는데 뭐니 해도 핵심은 이것으로 압축할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분석하느냐? 이 흐름이 경륜 가운데 어떻게 흐르는 것으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확신하고 처신해야 될 것인가?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곳은 여기 대한민국 서울 쪽에 있어요. 그렇죠? 이게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바운다리에서 이쪽, 북한 쪽, 중공 쪽, 미국 쪽, 일본 쪽, 소련 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군데를 상대해야 돼. 이거 보통 버거운 게 아니에요. 특수한 섭리인데 이게 지금 100년 이상, 150년 이상 계속되는 거예요. 이때 이제 여러 회의들이 많잖아요.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에 이 한반도 내지는 이쪽 조금 넓힌 범위 가운데 크고 작은 회의들, 그 다음에 약조들, 회의에 대한 어떤 결론들, 그 다음에 이제 크고 작은 싸움들이 이걸 중심으로 많이 벌어졌어요. 뭐 1차 대전, 2차 대전은 다 서방 중심에서 벌인 건데 전쟁도 전부 다 양진영 놓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 설에 있다는 사실을 상식으로 알고 접근하셔야 돼요. 누구는 선이고 누구는 악이고 그러면 이게 보일 수가 없어요. 특히 우리나라 이 관을 잘 알지 않으면 크게 오판을 해요. 특히 남북 문제 말이에요. 지금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겉보기에 중공과 미국이 뭐 헤게모니 전쟁, 경제 전쟁
주도권 경쟁이라고 하는데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 이쪽 중국이랑 러시아는 1950년 전후부터 이제 지금 볼 때 지금 굉장히 사이가 좋은 쪽으로 이제 겉으로 나타나는데 원래 이 소련을 통해서 공산주의 혁명이 벌어져서 이게 중공이라고 하는 이건 뭐 그 당시엔 나라도 아닌 거 일로 와가지고 이 소련이 종주국이에요. 그러니까 미소가 한동안 이제 한 세기 가까이 반세기 이상을 해왔던 거예요. 그다음 이거 오늘날 이른바 그래서 러시아랑 이 관계는 또 어떤가? 그다음 북한이랑 중공의 관계는 어떤가? 이게 그리 좀 우리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그렇게 보면 국제 관계를 혼란 일으키고 성경 해석과 믿음에도 문제가 생겨요. 꼭 기억하십시오. 그다음 러시아랑 우리 사이가 무조건 좀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면이 있는 것도 놓치면 안 돼요. 그다음 한일 관계에 대해서 무조건 뭐 일본 욕하고 뭐 몇 년 전인가 죽창 들자고 선동한 자도 있지 않습니까? 일본을 잘 몰라요. 이 일본을 알기가 간단치 않아요. 그 수많은 역사 자료도 잘 분석을 해야 되고 그다음 이쪽 중국이랑 이쪽에 지금 대만 관계 있잖아요. 이 중공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그건 소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잘 몰라요, 우리가. 그러면 미국에 대해서는 잘하는가? 이것도 한쪽으로 쏠려가지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양 진영이 곡해하고 그러니까 그 지금 미국에 있는 우리 한국 동포들이 200만, 250만 되는지 둘로 완전히 갈려가지고 아주 겉보기에는 아주 맹렬합니다. 그러면 지금 한미 관계는 어때요? 완전히 뭐 주종 관계처럼 이렇게 아주 밀착하게 보이고 또 최근 들어서만 한국 정부에서 미국 정부를 반발하는 듯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잘 깨달아야 돼요. 과연 그것이 성립하는가? 사실이면 그 뜻이 뭔가? 그 근거가 무엇인가? 그 다음 가장 지금 초점 중에 하나가 이 북미 관계예요. 우리 어떤 신문에서는 미북 관계 이렇게 말하지만 통상 우리 북미 또 좀 세게 나가는 사람은 조미 이렇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 여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니까 조선이라고 하고 우리는 대한민국 약자 한국, 조선과 한국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건 뭐 어떤 말을 쓰든 높이는 것도 아니고 낮추는 것도 아니고 외교 상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나라답건 나라답지 않건 굶어 죽건 말건 그건 문제가 아니고 대등하게 이렇게 해서 외교적으로 표현하는 게 유엔의 이제 외형상 바람이란 말이에요, 이거. 유엔에서 북미 관계가 아주 결자 해제 아주 중요한 핵심이에요. 김정일도 그런 말 했고 이 김정은 정부에 들어서서 이 김영철도 몇 년 전에 우리가 뭐 또 통일이 돼도 주한미군은 철수할 필요 없다.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식의 말도 있잖아요. 그 신문이나 자료 찾아보면 다 있어요. 그다음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게 이게 남북 관계잖아요. 대한민국이랑 우리 북조선 이거 이게 과연 상극이냐 통하냐 하는 문제예요. 야, 이거 벌써 이게 관계들이 복잡해요. 한국을 중심으로 다 보고 또 북한을 중심으로 또 이거 다 봐야 되고 또 미국을 중심으로 이 지금 정세, 일본을 중심으로 정세, 중국 정세 서로 본 상호 마찬가지 이렇게 이 정세를 봐야 돼. 이걸 보는 자료가 과거사에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150년사를 말하지 않습니까? 1850년부터 지금 2020년, 지금 조금 늘어서 이제 160년, 70년 되는데 1850년 물론 그 전부터 보면 1750년 봐야 돼요.
조금 더 올라가면 1650년 봐야 돼요. 1650년은 그 유명한 산업혁명. 그 다음에 1500년, 이건 1400년 후반부터 된 그 르네상스. 예. 르네상스, 그 요 사이에 있는 이른바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특수한 거, 그 다음에 산업혁명. 그 다음에 이렇게 이 지속이 되다 1850년 잡은 건 이게 바로 공산당 혁명 때문에 그래요. 이게 산업혁명. 이건 영국. 공산당 혁명도 영국에서 한 거예요. 이게 200년 만에 영국에서 벌어졌다는 사실도 한 가지 알아야 돼요. 무조건 러시아 죽일 놈 살놈 좀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산업혁명의 원동력과 공산당의 원동력의 배후 인물 중에 하나가 짝퉁 유태인이라는 사실을 또 기억해. 이 판세가 보여요.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 그 다음 1, 2차 대전의 외형상 검어진 USA, 미국이라고 하는 거. 이게 아주 굉장히 중심되는 나라들이에요. 거기서 나머지 나라들은 다 짓밟히고 패배하고 끌려다니는 그런 것으로 외형상 보이는데, 현대는 지금 이게 얽히고 설켜 있어요. 세계가 이렇게 만만치 않아요, 이게. 최강국도 점점 이제 서양 노을 지고 있고, 신흥하는 그런 나라도 조금씩 이제 달라지고 있고, 뭐 G7이니 뭐 G2니 이런 말들도 있는데, 그 중에 우리 대한민국은 뭔가 혹시 이거 자화자찬하는 기색이 있지는 않은가 하는 그 착각에 대한 우려가 있어요.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지고 2017년, 그렇죠. 그다음 지금 2021년 4년 됐잖아요. 이제 뭐 내년 3월 선거면 지금 7월부터니까 7, 8, 9, 10, 11, 12, 1, 2 8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레임덕에다가 여러 가지를 지금 혼미하고 조심해야 될 형국이에요. 나라가 정상으로 굴러가도. 근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어떤 여당 진영의 심부름꾼인 민주노총, 그 다음 이쪽 반대편에 있는 국민혁명당이라고 하는 어떤 시민중심 이게 지금 총대를 메고 지금 헤게모니 싸움에 들어섰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쪽에는 이제 일명 주사파라고 하는 이 주체파 종교, 그 다음 여기는 또 한쪽에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게 대략 언제부터 됐나 하는 건 우리가 잘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생긴 게 1848년에 그 공산당 혁명으로 그 선언이 됐고, 그 실제 나타난 건 1917년 러시아 왕정이 무너지고 노동혁명이 성공한 게 1917년이에요. 물론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산업혁명 뒤에 프랑스 혁명, 그 다음에 공산당 이런 것이 크게 세계가 이제 흐르고, 그 외에도 뭐 많은 일들이 있어요. 사람 뜻대로 되진 않아요. 희한하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사람 생각과는 다르게 겉으로 외형상 마무리되는 것 같고, 거짓말쟁이가 승리하고 주먹 센 자가 승리하는 것 같지만, 또 그것도 뜻대로 안 되고 하는 것이 사람의 한계가 있고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누구나 조금만 봐도 절감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겁낼 필요도 없고 자만할 필요도 없고, 슬기롭게 일단 자기 자신과 이 나라의 우리 대한민국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확대하면 우리 배달 위원회의 이익을 생각하고, 그 다음 우리 옛 영토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도 생각을 하면서 나가야 돼요. 지금 요 한반도보다 더 큰 영역이 우리 땅이었어요. 100년 전만 해도. 근데 이걸 거의 안 가르치니까 잘 몰라요. 1909년 간도 이걸 이제 서간도, 동간도, 북간도 이걸 간도라고 하잖아요. 여기 이쪽엔
연해주 이쪽 이거 다 우리 땅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1909년 이전까지 뭐 나라가 있었든 없었든 뭐 나라 갔든 안 갔든 아무튼 대한제국이 외형상 없어진 게 1910년 아닙니까?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무엇과 관련되니까 이게 이 통일 문제랑 관련되는 걸 잊어먹으면 안 돼요. 남북이 정말 대등하고 서로 정말 우리 결의 영광을 그렇게 자연스러운 통일된 힘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남쪽 중심으로 흡수한다거나 북쪽 중심으로 흡수하는 이런 외교 관례 문제에서 우리 옛 고토를 1차 고토예요. 지금 더 컸는지도 몰라. 일단 이것을 회복하는데 문제가 생겨요. 지금 이렇게 된 지 100년 조금 넘었어요. 전혀. 근데 이거 지금 하나는 러시아 땅이고 하나는 중공 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지 말. 이제 여기 독도 문제까지 미국이 이 입김을 딱 장악해가지고 묶었다 풀었다는 예? 만연패 같은 그런 장난의 대상이 독도 아닙니까? 그다음 더 중요한 여기 이 제주도 마라도 밑에는 아주 중요한 여기 이호도라고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아주 바닷길에서도 그렇고 바다 밑에 석유 이런 자원도 그렇고 요충지에 이거요. 이런 아주 천혜의 중요한 것들인데 이게 옛날엔 더 컸는데 이만큼 남았죠. 우리가 전설 따라 삼천리 갔지만 백제 왕국 그러면 완전히 저 동남아시아 해상 왕국을 장악했던 것으로 사서의 기록으로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뭐 중세 고대 이야기는 지금 말할 필요도 없고 자, 이 1909년에 중공이랑 북한이 협정을 맺었잖아요. 백두산도 반 딱 가르자. 참 백두산이 반 가른 상징 때문에 이건 다 완전히 중공의 손아귀에 들어갔던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아직 그 내면은 모르겠어요. 이 북한이랑 중공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아직. 그러니까 다 북한도 아참은 4분의 1, 미국도 4분의 1, 소련 이미 뭐 4분의 1 됐고 이 일본은 좀 이제 이렇게 막 바다 건너 외딴 섬이다 보니까 모르지만 이 뭐 사할린인지 뭔지 해서 이 소련과 그런 관계 있고 근데 이 일본은 미국과 사이에 완전히 딱깔이에요. 아주 고도의 또 협력 짜고 치는 협력 관계라는 사실 우리가 한 가지 잊으면 안 돼요. 주종 관계만이 아니라 협력 관계인데 또 이 일본은 아주 냉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아직 그 옛날에 세계 이 대동아 공영이라고 하는 이 웅지를 포기한 적이 없어요. 뭘보 말이죠? 얘는 한 번 정한 헌법을 아직 바꾸지도 않아요. 지금 벌써 군대 이런 것도 한국을 능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 미국이 풀어주지 않으면 그렇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이쪽이 뭐 이쪽이 오키나와라든가 뭐 괌 같은 이런 전략지를 허락해 준 거죠. 여기 오키나와 왕국이 우리와 연결된 아주 같은 나라 같은 정도로 아주 가까운 게 오키나와였어요. 근데 이거 그냥 2차 대전 이후 일본이 자기네 살라고 이거 완전히 줘버린 거 아니에요. 오키나와 사람들 아주 강성입니다. 지금 완전히 초토화되어 있지만 이런 그 정세 다 이게 근현대사 150년사의 산물들이에요. 하와이가 미국에 들어간 게 1960년쯤 되지 않습니까? 59, 60년. 그 전까지는 하와이 왕국의 여왕이 통치했다고 하는데 이거 지금 아주 하와이도 얼마나 태평양상의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겁니까? 이거 참 안타까워요. 지금 그런
소소한데 우리가 마음 쓸 것이 아니고 1909년 앞서 어떤 게 있어요. 예? 청일전쟁. 그 다음에 러일 전쟁이 막 연타적으로 벌어지는 게 있고 국내적으로는 뭐예요? 그렇죠? 뭐 갑신난 같은 곳 그렇죠? 또 무슨 뭐 동화 그게 이제 뭐 청일 전쟁과 또 이제 뭐 관련되지만 아무튼 그리고 이제 세계적으로 모스크바, 카이로, 얄타, 포츠담 이게 세계랑 관련되고 딴 나라도 관련되지만 이 한반도 정세랑도 관련돼요. 1차 대전 이후 또는 그 전후에서 특히 이제 1904년에 벌어졌다는 이 카스라, 데프트, 미락이라고 하는 거. 흔한 얘기 아니에요. 그래, 필리핀은 내가 먹겠다, 미국이. 그러면 한국은 니네가 먹어라. 완전히 조작인데 외형상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주도한 거는 미국이거든요, 미국. 그러면 결국 일본을 통해서 35년, 36년간 외형상 정치적으로 통치하게 했다는 얘기예요. 또 사실이 그러하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런 바람에 여기 4.3 사태 제주도에서 1948년 4월 3일 날 발생했던 그 5월 10일 날 이승만 정부 대한민국에서 단독 정부 하는 걸 북한에서 반대하니까 그 같은 계열인 남로당이 거기에 침투해가지고 문제 일으킨 것 아닙니까? 올해 작년에 문재인이 완전히 그냥 이건 나라에서 잘못했고 진압한 경찰 군인들이 잘못했다 사과하고 보상한다 지금 아주 그 완전히 많은 돈을 지금 지급하고 있는데 이 당시는 아직 대한민국이 없었어요. 대한민국은 8월 15일 날 나타났어요. 1948년. 이건 4월 3일. 이때는 아직 미군정, 다른 말로 미군정청에서 주도한 거예요. 군인들이 물론 이제 한국 사람들이 갖고 했지만 따지려면 원 근본은 미국 군정에 있는 거예요. 이것도 같이 그러면 비판을 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군인 경찰들만 잘못했다고 해서 국방부 장관, 경찰청장 가서 사과하게 하고 말이 되냐고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런 어떤 역사의 배경 관계를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모든 정세대 1909년 북한이랑 중공 사이에 이 간도 이거 전부 다 중공이 먹고 이쪽이 다 이거 뭐 소련 먹고 이거 아무튼 간도 협약이 이루어져. 이건 국제법으로 무효지요. 근데 100년 지나면 그냥 받아주지 않은 어떤 그 전통이 있는 것뿐이에요. 근데 뭐 북한이 이거를 모르겠습니까? 북한은 지금 힘이 없어가지고 침묵하는 건지 알면서 그냥 서로 이제 밑거래 하고 있는 거. 여기에 발해 면적이 어마어마한 바닷속 유전이 옛날에 발견됐잖아요. 지금 이제 중공이 이제 개발하면서 서로 반반씩 나눠 먹는지 모르는데 그다음에 여기 제 7강군지 이거 2호도 해전 이것도 엄청난 거예요. 근데 이건 중공도 자기네 거라고 하고 일본도 관련돼 있다고 하지 이게 진짜 붙는 거예요. 우리 거예요, 우리 거. 근데 이거 하면 남북이 잘려 있고 대한민국 볼 때 힘이 없고 하니까 이거 지금 완전히 아직 개발을 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거 미국이 맘먹으면 이렇게 해서 서로 이제 남북이 개발해가지고 뭐 7대 3이든 반말이든 먹을 수도 있는데 지금 남북이 갈릴 수 이것도 지금 남한은 북한을 지금 아주 불법 단체라고 하고 북한은 남한을 불법 단체라고 서로 나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아주 복잡 미묘한 가운데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양쪽 진영을 가른 거예요. 누가?
예? 우리가 하나였을 때 대한제국이라고 하죠. 대한제국도 연구해 보세요. 이게 참 영토가 어떻게 되는지 이거 짧게 했다 없어졌잖아요. 3년 됐습니까? 1997년부터 한 2010년까지 쳐도. 근데 이거 뭐 불확실한 거지만 대한제국 당시 그 고종의 분비 민비 있잖아요. 고종의 분비 이 고종이랑 민비 사이에 그 프랑스령에서 태어난 독일 사람 여자인지 존탁이라고 하는 사람 요리사인데 나중에 이제 호텔을 경영했는데 아주 언어를 뛰어나서 아주 통역하던 사람이 러시아 대사관에 이제 근무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아련하고 민비를 만나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물론 이제 러시아 쪽으로 해서 왔죠. 독일계인데 존탁이라는 그 발음 자체가 독일어 아닙니까? 그때 또 마침 이 중국에서 1883년쯤인가 무슨 선교일을 하다가 해서 또다시 여기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알렌이라고 하는 사람. 알렌이 이제 감리교 신학했다가 의사 공부했다가 또 외교관도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신학은 감리교 신학인데 한국 보낼 때는 이제 장로교 선교부로 온 사람이 알렌이에요. 이 사람이 의사로만 하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치가예요. 정치가로서 어떤 일 했는가 이거 놓치면 무조건 알렌이 완전히 무슨 천사인 것처럼 말하는데 그러면 이 정세 분석에 혼선이 와요. 이 한글 번역으로 뭐 손탁이라는 사람이랑 알렌이 아주 이 사람들이 연관이 깊어요. 뭐 만나면 몇 번 뭐 만났는지 아무튼 근데 그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존탁이라고 하는 요 사람은 카톨릭이에요. 알렌은 지금 말했듯이 개신교, 감리교 신학, 장로교 선교사. 그리고 둘 다 러시아 대사관 또 미국 대사관에 관련졌다는 사람을 또 기억하죠.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입김이 이 당시 그 구한말 대한제국에 영향을 미쳤다 하는 걸 봐야 돼요. 얘네들이 다 자기네 나라 이익을 먼저 내세우지 우리나라 위해서 이익을 주진 않습니다. 1907년에 뭐 헤이그 밀사 사건도 이거 다 이게 양쪽 진영의 놀이라는 사실을 잊어먹으면 안 돼요. 결과가 이제 뭐 잘 안 돼가지고 뭐 누구한테 손가락질 하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오늘까지 북쪽, 남쪽 두 진영으로 돼 있잖아요. 남쪽도 못 믿으니까 동쪽, 서쪽으로 갈라버렸잖아요. 이게 지금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한쪽만 지지하면 다른 쪽은 역적이 되고 마귀가 되다시피 그렇게 표현들을 하잖아요. 예? 여기에 바로 종교가 큰 구실을 했다는 사실을 잊어먹으면 안 돼요. 종교가 제 구실을 해야지 교회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 시민의 자격으로 하면 뭐 교회라든가 신앙에 거론할 필요가 없는데 예초부터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승만, 박정희 우리 이런 쪽은 다 또 한쪽인 거예요. 또 다른 쪽이 있고. 그러니까 이걸 이제 2차 대전 말기에 38선이죠. 그렇죠. 이렇게. 예. 38선. 휴전선 우리가 땅은 더 많이 먹었는데 바다랑 이쪽은 많이 뺏겼어요. 다 그냥 코미디 같이 돼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 하나님의 경륜에서 볼 땐 그렇단 말입니다. 지금도 보세요. 어떤 이제 한쪽에 방송이 있고 또 이번에 또 홍준표라는 사람 또 이제
등장했죠. 그럼 또 뭔가 이제 사람들이 혼을 빼고 눈을 빼는 일을 이제 벌이면서 대선 전국으로 흐르는 거예요. 양극을 만들어서 그냥 완전히 우리 백성들을 두 쪽으로 잘라 놓는 거라고요. 거기에 바로 이 주변 강국들이 의무량으로 영향을 미친다고요. 대한민국 놓고 미국, 일본, 러시아, 북한, 중국 이걸 볼 수 있어야 돼. 이게 근데 지금 당장 오늘의 이름 뭐 나오는 신문 가지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근현대사, 150년사 아셔야 돼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그냥 오늘 일단 여기까지 간단히 하고 우리 대선 국내 문제는 뭐 오늘도 건드리지도 못했어요. 아무튼 제가 볼 때는 뭐 여당에서 내는 후보든 지금 야당은 아직 없고 그다음에 제3의 후보로 그냥 나온 사람이건 인물들은 없어요. 인물들은 없는데 자신의 입맛에 맞는 세계 정세 큰 판 세계 정부라고 할까 흐르는 것에 좀 심부름을 잘하겠다 하는 그런 사람이 세워진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국내 문제만이 아니에요. 판이 커요. 우리가 주도해서 그 자격을 내가 여당, 야당 또는 제3의 해서 내가 뽑았으니 한국이 앞으로 펼쳐지겠지. 한국 지금까지 1948년 8월 15일 이후 편한 날이 있었나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승만, 박정희, 그 뒤에 전두환, 뭐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정말 수라장이 아닌 때가 없어요. 이거 다 진영놀이에 속아 넘어가서 우리가 통일 대박이라고 하는 거 이 말 자체도 좀 이게 좀 어떻게 이런 말을 할까 할 정도 이거 과연 본인이 했는지 누구 심부름으로 터뜨린 건지 그것도 모를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습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줏대를 찾을 건 찾으면서 그다음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명백하게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 두 서로 이제 나라가 아니라고 하지만 일단 유엔은 나라로 등록되어 있는 걸 인정하고 누가 잘했건 못했건 과거사에 대해서 충분히 서로 이제 받아들이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회방 노는 사람이 나라 안에 나라 바깥에 그득하게 있고 이렇게 양진영으로 잘라놓은 게 세계 정세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